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장의 챕터 3 정책 의제 설정까지 할게요. 6주차 4일째에 원래 챕터 3과 4 같이 다루기로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져서 오늘 챕터 3,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챕터 4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정책 의제는 정부가 픽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 문제입니다.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진 사회 문제를 의미하죠. 정책 오류의 1종, 2종, 3종,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2종 오류 기억하시죠?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책 평가 단계에서 보통 1종과 2종 오류를 보고요. 3종 오류는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자, 3번입니다. 계층 분석은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을 차례차례 발견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문제가 야기한 근본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원인들을 쭉 설명하죠.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차례차례 발견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다. 요 핵심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내용 정리해 주셨어야 하고요. 4번입니다. 정책 문제가 구체적인 경우 비용 부담자의 반발이 크면 의제화가 곤란하고 정부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인 경우 의제화가 좀 용이하고 보통 복잡한 문제는 의제화가 되기 어렵다. 요거는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정책 선도자. 정부 조직이 아니죠. 정부 조직 외부에 있는 그러한 팔리시, 우리가 브로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메디에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책 주체입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 의제를 만들고 이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자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정책 선도자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코과 엘더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가 있고 정책 의제는 사회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슈, 그다음 공동 의제, 정부 의제의 단계로 의제화되지만 이 단계를 모두 다 선형적으로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정부 의제는 정부가 해결 의사를 표명한 의제, 그래서 해결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의제, 정부 의제가 되어야 실제 정책 의제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외부 주도형으로 형성된 정책 의제를 강요된 정책 의제. 아시겠지만 이익 집단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대중의제를 먼저 만들고 공중의제를 먼저 만들고 이걸 정부가 정책 의제로 선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부에게 강요된 의제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고위 관료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정부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그냥 정부 의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부 접근형은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사회의 기득권층, 비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부 의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9번 이렇게 내부 접근형에 대한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외부 주도형이나 내부 접근형은 다 콥과 로스의 모형에서 그 내용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메이의 모형 아시죠? 높은 재중 지지를 기반으로 만약에 여기서 국가가 의제 설정을 주도했다. 그러면 이거를 부치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흐름 모형에서 정책 흐름 모형은 킹던의 모형이죠. 킹던의 모형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에 필요한 세 가지의 흐름으로 문제, 정책, 정치 이런 흐름들을 강조하고요. 이 흐름들은 각자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사이먼 항상 인간의 합리성을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일부의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맞고요. 체제론. 아시겠지만 태제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책 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환경에서부터 사회 문제가 투입되는 입구의 문지기를 바로 최고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 또는 의제 설정자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제가 주로 정책 의제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지기인 게이트키퍼가 최고 정책 결정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폭과 엘더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그 다음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중의 의제, 이거는 정부의 의제 이렇게 설명하고요. 정책 문제 중에 구조화 기법 중 가정 분석.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해서 채택하면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애초부터 문제를 잘못 인지했을 때의 오류를 우리는 3종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1종이나 2종은 제가 정책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2종 오류는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입니다. 옳은 걸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오류. 하지만 문제를 잘못 인식한 오류는 3종 오류죠. 내부적 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용과는 다릅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다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은데 그들이 조직화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의제 채택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미 과거에 문제를 해결했었던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 채택의 가능성이 높고요. 정책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다. 이런 경우에는 의제 채택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킹덤의 정책창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죠? 정책 과정 중 의제 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형이고요. 정치적 흐름, 이 정책창 모형에서 설명하는 정치적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의 전환, 선거를 통한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자원들 교체, 이익 집단들의 로비나 압력 행사, 압력 활동, 다 정치적인 사건들이죠. 이런 걸로 얘기하고요. 세 가지 흐름이 모여야 정책 창이 열리는데 그때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의 흐름이 결합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상호 독립적인 경로로 각자 움직이고 있었고요. 의존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4번입니다.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전문가와 분석가들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맞습니다. 정책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문가, 분석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주말엔 법령 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